네,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전북인 복지 기반 초기나 복지 상담 AI 챗봇 서비스를 개발한 새로운 팀 발표를 맡은 팀장 배정입니다. 저희는 전북도민의 복잡한 검색 없이 자연어 한 번에 복지 정보나 최적적인 시설까지 연결하는 챗봇을 개발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러합니다. 배경 및 현장 근거, 데이터 전략과 아키텍처,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성과 및 기대 효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은 이러합니다. 전북에는 이렇게 14개의 시군에 고유한 복지 정보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너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전북인 복지 플랫폼을 운영하여 이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도민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 탓에 도민들께서는 이 정보들을 하나씩 다 들어가 보면서 나에게 정말 맞는 정보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챗봇이 존재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용자가 질문을 내리면 기존에 사전 학습된 질문과 유사한 방식대로 질문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답변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를 확인해 보자면 이 모델은 파인튜닝 방식으로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계속 나오는 새롭게 생겨나더라도 계속 갱신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사전에 했던 데이터들이 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응답이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또한 이렇게 맥락이 유지가 안 됐기 때문에 사용자가 항상 새롭게 계속 내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설 검색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전북인 복지 챗봇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타 기관 챗봇 모두 다 이런 유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전북인 복지 담당자분께서 이런 과제를 저희에게 주셨고 저희는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도민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연어로 이렇게 물어본다면 내 정보에 맞는 복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타이핑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성 기능이 되어야 했었고 또한 이제 주변 시설, 복지 시설 같은 거를 받아야 했었고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운영하신 분이 개발자가 아니셨기 때문에 비개발자 분들도 이렇게 손쉽게 코드 수정 없이 UI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일 새벽에 전북인 복지 포털에서 데이터를 이제 복지 정보라든지 복지 시설 같은 정보를 크롤링하고 그 크롤링한 데이터를 이제 벡터화해서 포스트그리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적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복지 정보, 복지 시설 그리고 잡담 이런 식으로 여러 상황에 질문을 할 텐데 그 방식은 이제 정통적인 RAG 방식으로 구현하기에는 너무 좀 부적절한 방식이어서 저희는 패스트 API에서 이제 랭체인을 사용해가지고 에이전트 RAG를 구현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먼저 일단 사용자가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고 그 의도에 적절한 툴을 사용하는데 사용자의 상황, 그리고 여러 카테고리, 질문, 관심 분야 이런 것들을 이제 추출해가지고 그 툴에다 적용해서 검색을 수행합니다. 이 방식 덕분에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하이브리드 방식 검색보다도 더 정확한 검색이 가능했고 그 맥락 있는 검색이 기존 챗봇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맥락 있는 그 대화가 안 됐기 때문에 매번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문제를 이렇게 저희는 세션 기업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그 번거로움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이제 예산이라든지 하드웨어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클라우드도 이제 지원을 했었지만 이제 공공기관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보안이 중요할 수 있어서 저희는 이제 오프레미스에서 LLM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GPT OSS 20B 모델을 지금 탑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더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 안에서 이제 관리자분은 공급처라든지 모델을 이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전북인 복지가 지금 서빙이 되어 있고 또 거기 안에 기존 챗봇이 있는데 그거를 교체할 때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는 외부 라이브러리 의존성 없는 바닐라 JS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음성 기능을 구현했는데요. 저희는 그 별도의 고비용이 드는 이제 서버 필요 없는 웹스패치 API를 활용해서 저희는 음성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UI로 이제 사용 관리자분께서는 데이터 현황이라든지 여러 설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번 사회 서비스원 성과 보고에서 이제 플랫폼 고도화 분야 시상을 받아 이제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이제 시험 보시겠습니다. 기존 챗봇이 이제 전원의 위젯 방식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방식을 따라가되 그 위젯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음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질문을 내리게 되면 이렇게 전주시에 사는 50대 주부야. 취직했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지원 있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LM은 먼저 사용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적절한 툴을 사용해서 즉 전주시 50대 그리고 일자리 이런 필터들을 적용해서 검색을 수행합니다. 즉 검색한 결과에 나와서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답변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북인 복지에서 크롤링을 할 때 그 복지 사업의 URL까지 이제 크롤링했기 때문에 앞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복지 사업명을 누르게 되면 이제 전북인 복지 게시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맥락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앞서 제 사용자가 나이를 이제 56살, 54세에서 저렇게 26살이 받을 수 있는 건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 앞서 적용됐던 필터가 적용되고 나이 조건만 변경돼서 이렇게 검색이 수행이 됩니다. 조금만 넘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이만 이제 변경돼가지고 청년 적절한 일자리만 이렇게 나오고요. 저희는 이제 복지 사업 정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복지 시설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용자 이렇게 허리가 아픈데 어디 가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게 되면 이제 LLM이 이제 사용자가 이제 복지 시설을 이제 제공받고 싶어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그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사용자가 지금 실시간 어디 위치 기반해가지고 가까운 시설을 검색해서 지금 허리에 관련된 시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저희는 이렇게 거리순 그리고 이제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제공하는데 저희는 카카오맵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네, 이제 관리자 기능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시보드에서 데이터 현황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정기적으로 데이터가 새벽에 수집되지만 이제 바로 수집할 수 있도록 크롤링과 인베딩 기능을 이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본 공급처랑 이제 모델 같은 거 이제 기간 상황에 맞춰서 이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고 기간별로 이렇게 데이터 통계를 볼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슈퍼 관리자는 일반 관리자를 생성하거나 이제 삭제할 수 있는 등 관리자 기능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저희 프로젝트를 통해서 바로 이제 전북인 복지 챗봇에 적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도민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 이런 게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단순 반복 문의 같은 것이 줄어들어가지고 좀 편리해지는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런 에이전트 RAG 방식을 도입한 게 없어가지고 이런 실증 사례가 확보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 잘 들었고요. 이어서 우리 심사위원분들의 질의응답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내용 잘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그 파인 튜닝하고 RAG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대안을 RAG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각 기법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하이브리드 형식이 돼야 오히려 더 장단점이 보완이 되고 또 도민한테 제공한 서비스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방식도 고려했었는데 이제 파인튜닝 하다 보면 이게 수정이 좀 힘들다는 데이터가 계속 갱신이 되면 그런 거에 대한 좀 비용도 계속 들고 아무래도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이제 개발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좀 자동적으로 알아서 되게 하기 위해서 RAG 방식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저 발표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건 이제 사용자들이 사실 연령대를 보면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전화기를 입력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입력이 좀 불편하신 분들 때문에 나도 그 음성인식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이 활용될 것 같은데 대충 사용자의 비중, 그러니까 텍스트로 입력한 사람과 음성으로 입력한 사람들 비중을 혹시 체크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까지는 하지 않고 요구사항 정도만 받아들였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회복지 서비스니까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 그다음에 익숙하지 않은, 입력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좀 더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게 시범 서비스여서 실제 실제 서비스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응답 속도가 아까 보니까 좀 상당히 좀 느린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모델이 좀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GPT-OSS 20개라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이 되네요. 좀 하드웨어를 어느 정도 키울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모델을 사용한다면 더 빠르게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좀 그 부분은 기간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 구축한 서버에서 서빙하는 걸 목표로 GPU 한 장 정도 있는 서버에서 그런 걸 목표로 만드신 건가요? 일단은 하드웨어 하나로 일단은 목표로 했는데 일단은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방식으로 해서 좀 높은 모델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발표 굉장히 인상 있게 잘 들었고요. 저는 수요자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수요자라고 하시니까 수요자 입장에서의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이제 LLM이라고 하면 대규모 언어 모델인데 이게 단 오류나 아니면 거짓을 말할 때 있는데 그럴 때 이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묻게 되고 또 2개 이상의 답변이 나올 때는 어느 답변이 옳다라고 따라가게 되는지 그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환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URL 방식으로 탑재를 해가지고 직접 그 공지에 들어갈 수 있게 했는데 그런 거는 좀 문의 이런 식으로 안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어쨌든 신뢰성을 따지는 것도 있지만 국가 정책을 따져야 하는 문제도 있는데 굳이 로컬 서버를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처음에 과제가 제안이 왔을 때는 오픈 소스 모델을 좀 선호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게 오픈 소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